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좀 마련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앞에 김광훈 의장님, 김대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이제 뭐 석 달 남았어요. 이제 췌장장애 뭐 등록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제 환자분들 중에 일형당뇨로 이제 계속 다니시는 분들 꼭 와서 좀 들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진료실 오실 때마다 항상 이제 핑계를 갖고 오시잖아요. 오실 때마다 계속 오실 때마다 안 드셨다고 맨날 난 먹은 것도 없는데 계속 혈당 높다고. 네? 그쵸? 그러신 분들 또 이제 혈당 스파이크, 그래서 그걸 해결해 드리려고 이렇게 정말 제가 존경하고 친한 저희 두 분 교수님, 그 다음에 김 의장님을 불러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당뇨병 혈당을 관리하는 걸 넘어서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항상 드리고 싶었던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결국에 이제 혈당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합병증의 문제인 거죠. 당뇨병이 인슐린이 개발되기 게 얼마 안 됩니다. 이제 100년 조금 넘은 거죠. 근데 인슐린 개발 전까지는 당뇨병은 진단 받으면 암보다 더 일찍 사망하는 병이었어요. 진단 후. 근데 이제 인슐린 이외에 이제 여러 약제들이 발견되면서 사실은 이제 당뇨병 환자가 정상보다 더 오래 사는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병원에 자주 오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오니까 그래요. 그렇게 병원에 자주 오시니까 아무래도 검사도 하게 되고 미리 발견돼요. 근데 제 환자분들 보면은 항상 이렇게 환자로 오시면 보호자분이 뒤에서 막 우리 할아버지 술 못 마시게 좀 막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또 할머니가 안 오셨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당뇨병도 없는데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그러신 분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이제 혈당을 넘어서 우리가 당뇨병 합병증 관리를 잘 해서 이런 문제 없이 영원하게 사실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일형당뇨병 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당뇨 연합으로 우리 김 의장님이 그렇게 훌륭하게 성과를 만드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전에 2017년 이때부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방송에서 일형당뇨병 환자들이 학교에서 거의 이제 소외된다. 인슐린을 못 맞는다. 왜냐하면 이 화장실 가서 몰래 맞는다. 이제 이게 방송을 타면서부터 그때 이제 조금 약간 쟁점화가 됐고, 그때 이제 제가 학교 안전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김광훈 의장님이랑 같이 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 만나서 설득도 하고, 지금 이제 달고 계신 CGM 수입하는 문제, 그 다음에 뭐 글루카곤 이런 약제 수입하는 문제를 좀 했었고요. 그때 이제 이 학교나 이런 데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국무조정실에서 와서 굉장히 과감하게 지원을 해줘서 아마 지금 췌장장애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저희 이사장님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제 소아과 책을 보면은 딱 첫 문장이 소아는 작은 어린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환경인 거죠. 근데 저희 이사장님은 항상 이런 얘기하실 때 정말 성인하고 다르게 소아 청소년기의 당뇨병은 정말 우리가 집중하고 정말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냐. 왜냐하면은 온전한 성인으로 커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기에 잘못돼서 정말 가끔 이제 그런 보도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정말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학교 안전도 이제 시작을 된 거고, 뭐 1억이 들든 10억이 들든 한 소아가 살 수만 있다면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지고 투자를 해야 하고 의료진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 당뇨병 연합 작년 7월에 저희 병원이랑 같이 이제 업무 협약 MOU라는 것을 맺었고요. 그때 이제 김광훈 의장님, 그다음에 김대중 교수님 이렇게 저희 오셔서 저희 이사장님, 원장님 이렇게 같이 모시고 이런 MOU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뇨병 극복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 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 18년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저는 이제 일형당뇨병 환자에 대해서 이런 굉장히 좀 그 소아 청소년 안전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개최가 됐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아카데미를 했었죠. 그때 이제 저희 원장님 이렇게 그 저희 병원에 약간 이제 당뇨병의 그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건 합병증인데, 이 당뇨병 하면 이렇게 합병증 검사를 합시다. 뭐 합병증 중요하다 하면은 나 괜찮아요. 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 당뇨병 합병증은 관심 있게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어느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아침에 뭐 조기 축구하러 가려고 했다가 갑자기 발이 톡 마비돼서 병원에 오시는 분도 있고, 갑자기 뭐 아침에 막 눈이 마비돼서 오시는 분도 있고, 막 팔이 막 이렇게 마비돼서 와서 보면은 결국에 막 돌고 돌아서 오다 보면 혈당이 높아서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제일 아쉬운 것은 이제 망막이라고 눈의 합병증이에요. 제가 환자분께 이제 꼭 안과 보세요. 그리고 눈의 합병증 보셔야 합니다. 얘기하면 저 아직 시력이 괜찮아요 이래.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당뇨병에 눈에 합병증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면 시력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 이제 핏줄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갑자기 뭐 혈당 조절도 안 되시는 분이 갑자기 뭐 자전거 타고 산에 간다고 덜컹덜컹 하다가 갑자기 눈에 실명돼서 오시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이게 상당히 안타깝죠. 또 이제 가장 안타까운 건 이 당뇨병 환자들의 이제 발의 합병증입니다. 발에 또 어느 날 보니까 뭐 발이 약간 부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로 그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 오게 되는 게 집에서 그냥 뭐 이쑤시개나 뭐 옷빙근 같은 걸로 툭 찔렀더니 막 고름이 나오니까 막 허겁지겁 병원에 오세요. 그 정도가 되면 발에 통증도 없는 상태죠. 통증이 없으니까 버티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감각이 없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오셔서 검사하다 보면 결국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발을 잘라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들이 쉽게 우리가 관심만 가져도 눈을 지키고 또 발을 지킬 수 있다.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외래에서도 계속 침이 마르게 합병증 검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뇨병 합병증은 이제 크게 뭐 미세혈관, 뭐 큰혈관 얘기하는데 눈 망가지는 거, 콩팥 망가지는 거, 그다음에 신경 망가지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생명의 위협이잖아요. 뭐겠어요? 심장, 뇌혈관, 중증, 그쵸?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30초마다 다리 하나씩이 뚝딱뚝딱 전 세계적으로 잘라진다고 해요. 당뇨 이제 발 때문에. 근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관심만 가지면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뇨병 합병증은 그냥 보통 이제 당뇨병이 진단 받는 데까지 한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당뇨병을 오셨으면 합병증 검사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아니라 결국에 이미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당뇨병이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이런 합병증들은 더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가장 중요한 합병증은 뭐냐? 심장. 당뇨병이 결국에 우리 심장이 펌프잖아요. 그 심장은 하루에 몇 번 뛰는지 아세요? 하루에 70만 번을 뛰어요. 그러니까 운동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당뇨병 자체만으로도 이 심혈관 질환, 특히 뭐 관상동맥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이 펌프가 밀어내지 못하는 심부전, 이런 것들이 생기고, 또 중요한 문제는 혈관이에요. 혈관, 핏줄에 이제 때가 끼는 거죠. 때가 껴서 어떻게 돼? 막히면, 심장이 막히면 급수하는 거고, 뇌 혈관이 막히면 중풍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콩팥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필터죠. 필터. 걸러내는. 이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그럼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투석을 하든지 이식을 하든지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당 조절을 잘하고 또 정기적으로 합병증 관리를 잘하시면 어느 정도는 예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당뇨병의 합병증을 막는 게 우리가 당화혈색소로 말하는 혈당 조절만 잘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혈당 조절, 그 다음에 뭐 동반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분들이 좀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병원에 와서 잘 관리해서 내가 문제없이 살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야 애도 잘 키우고, 또 이렇게 고생해서 애 잘 키우고 막 했는데
손자 손녀도 잘 보고, 응? 그러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지가 있고 또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해야 한다. 제가 이 환자분께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무단 결석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이거 뭐 3개월 후에 오시기로 하고 뭐 또 어느 분은 뭐장 조절 잘 되면 뭐 6개월에 오시기로 하는데 그러면 또 한동안 잊혀졌다가 갑자기 이제 혈당이 많이 안 좋아져서 와. 예? 그러면 뭐 이제 핑계가 있죠. 뭐 집에 뭐가 있었다, 어디가 아팠다, 뭐 응? 그래서 무단 결석. 그쵸? 제가 무단 결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또 당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한다. 이제 또 하나 측면은 이제 여기 일형당뇨 이제 측면에서 보면은 그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일형당뇨 지금 저희가 이제 중증당뇨병 얘기하는 게 주로 이제 많이 해당되는 게 일형당뇨병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형당뇨 환자들이 참 안타까운 게 어느 정도 이제 뭐 초등학교 이제 상급 학년 갈 때까지는 병원에 엄마가 끌고 오잖아요. 그쵸?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 조절이 어느 정도는 돼요. 이제 뭐 일형당뇨는 약간 우리가 말하는 당황과 혈색소 조절 불표가 좀 다르더라도. 근데 일단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를 겪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웬만한 이제 학생들이 수학과 선생님보다 더 키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또 안 가. 그럼 이제 또 관심이 없으니까 또 잘 안, 이때가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이제 그때 이 15, 20살 이 사이에 당 조절이 안 되고, 결국에 이때 가장 많이 생기는 게 이제 미국에서 그 연구한 거에 따르면은 단백뇨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지풍노도의 시기에 그 소아과 가서 애들이랑 같이 앉아있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그 내과 찾아오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이 시기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중증당뇨 환자 이렇게 우리가 등록도 하고 지원도 하는데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이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면은 이제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단 결석하지 말고 그다음에 소아 일형당뇨 환자들은 특히 이걸 이행이라고 하거든요. 이행 언제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많이 관리를 하셔야 한다. 아까 이제 중증 장애 이제 주로 해당되는 게 이제 일형 당뇨병입니다. 그리고 중증 장애 진단은 저희가 이제 내분비 분과 전문의가 이제 진단서를 쓸 수 있도록 아까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인데 저희도 지금 이걸 병원 내에서 준비를 어느 정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진료 보실 때 뭐 여기 일형인 환자분들 꽤 계시잖아요. 저한테 다니시면서 제가 이미 전부터 인슐린 나오는 반응, 이제 이런 거 다 검사를 해놨고, 그 다음에 또 그게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결과가 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진단서 수급에 작성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소아들은 이제 피를 뽑기가 좀 이렇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소변 검사로 인슐린 분비하는 C펩타이드라는 것을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또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도 지금 분석 장비랑 시약을 지금 준비를 거의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혈당은 문제가 안 되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가 김광훈 의장님이 국정감사 때 당뇨 환자 이 현황 조사한 걸 보니까 일형 당뇨 환자가 김포시에 한 500명 정도, 감화군에 한 79명 정도가 돼요. 이 김포가 저도 온 지 얼마 안 되지만은 길이로 따지면 서울보다 더 길어요. 강원까지 따지면. 근데 정말 큽니다. 깁니다. 인구가 한 50만이고 지금 김포시에 당뇨병 환자가 한 5만 명 정도, 이게 전국적으로 평균 한 10% 정도가 되니까 그 정도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정말 큽니다. 여기서 아직은 이제 내분비 분과 전문의가 제가 보건복지부랑 저희 내분비 학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밖에 없더라고요. 이 넓은 곳에. 그래서 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 이제 환자분들께 그런 좀 고민이 좀 있긴 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이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중요한 건 고혈당입니다. 이제 고혈당 말고 또 있어요. 우리 당뇨병이 3고, 3고. 저는 고수는 잘 못 치는데 3고. 자,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혈당만 조절되는 게 아니라 혈당은 당화혈색소죠. 제가 당화혈색소 모르시면 막 뭐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가 안 통하잖아. 그쵸? 그 다음에 혈압, 고지혈증. 그 다음에 이것을 관리를 해야 눈도 지키고 콩팥도 지키고 신경도 지키고 혈관도 지키고 심장도 지키고 뇌도 지킨다.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 합병증을 위해서 관리를 위해서는 뭐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혈압, 고지혈증, 특히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 LDL, 그다음에 뭐 그 콩팥 기능을 아는 이런 검사들을 정기적으로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절이 잘 되면 이렇게 뭐 그 몇 개월 더 늘릴 수도 있지만 조절이 안 되면은 이제 바로바로 오게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 또 이사장님과 원장님이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밖에서 받으셨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수첩으로 만드는데 제가 일기라고 썼어요. 일기. 응? 이렇게 딱 들고 다니시면서 여기다가 보시면은 내가 오늘 뭘 잘못했는지, 오늘 나를 힘들게 했던 음식, 오늘 뭐 드셨는지 다 적어오게 하려고. 응? 아셨죠? 응? 그래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 보면은 통합적 당뇨병 관리하는 거 그거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합병증을 그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안과 제가 안과 보내면 안과 의사가 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응? 그 문제 안 생기게. 그다음에 콩팥. 그 신장 기능 어느 정도 떨어지면 이제 이런 신장내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순환기내과. 혈관에 문제가 있으니까 보내는 건데, 또 이제 가시라고 하면 또 안 가셨다가 나중에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중환자실로. 이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신경외과, 비뇨기과도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 당뇨 환자들은. 또 정형외과. 이 모든 환자들이 그 저한테 진료실로 오시면은 뭐 오른쪽 옆구리가 아픈데 이거 당뇨 때문에 그런 거냐, 오른쪽 허벅지가 아픈데 이거 당뇨 때문에 그런 거냐, 그냥 모든 게 다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이제 자주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당뇨병은 그 이 합병증 관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지 관리도 잘 해야, 잘 걸어 다녀야 운동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아까 조민수 선생님께서 운동 많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오장육부. 그쵸? 오장육부에 암만 안 생기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과 합병증을 잘 검사를 하셔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 안과 오시면은 안과에 다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 안과 선생님이 웬만하면 바로바로 당일날 봐주세요. 예, 혼자 이렇게 환자도 많으신데, 그리고 뭔가 좀 이상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셔갖고 꼼꼼하게 챙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안과 먼저 들려서 그냥 괜찮습니다 하면 안과 의사가 오라고 하는 날 무단결석하지 말고 가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이제 당뇨병의 만성 콩팥병이 그 당뇨병 환자의 거의 그 30% 이상이 동반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투석하는 가장 많은 원인이 당뇨병이에요. 그러니까 콩팥만 지키면은 그렇게까지 안 가도 돼요. 저희 당뇨병 센터의 위층이 투석실이잖아요. 투석실. 거기 한번 가보세요. 막 되게 좀 안쓰럽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안 가셔야 하고, 또 저희는 그 웬만한 대학병원 이상으로 이 신장내과 선생님, 우리 저기 부원장님이신 임상의학연구소장님이 이민준 부원장님이 신장내과이신데, 이렇게 굉장히 사람이 많습니다. 의사들이 잘 봐주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안 보내야죠, 환자를. 응? 합병증 없이. 아무튼 그래도 이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아까 신경이라고 했잖아요. 신경 쓰는 일도 많으실 텐데 이 신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래서 별의별 증상들이 다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발이 괜찮으시냐, 뭐 발바닥 괜찮으시냐, 뭐 이런 거 항상 물어보고 또 신경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 당뇨 환자의 발은 조금만 관심만 줘도 절단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이제 당뇨병학에서 제가 그 당뇨병 신경병증 연구회를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작은 통증도 놓치지 말고 의사랑 계속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해라. 내가 발이 뭐가 있는지. 집에서 이쑤시개 같은 걸로 쭉 찌르지 말고 발을 소중하게. 항상 우리 당뇨 환자들은 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뽀송뽀송. 발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얼굴에 바르는 로션도 있다가 발에도 많이 발라주고, 발에 이상한 거 막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뭐 찜질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항상 발에 상처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뭐 있으면은 집에서 이쑤시개로 찌르지 말고 바로 병원 오셔서. 아셨죠? 이게 하도 그런 환자들 많이 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신경병증에 대해서 그 특수한 검사, 그 감각신경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자율신경이 떨어져요. 당뇨 환자들이. 그래서 아까 조민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심장아 빨리 뛰어라. 그래서 내 심장이 빨리 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자율신경 검사라고 하는데 이 당뇨에 자율신경병증이 생기면은 누웠다 일어났을 때 혈압이 안 올라서 푹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검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 보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신경병증에 대해서는 좀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당뇨병 신경병증에 대해서 그 제가 하도 이러니까 이 환자의 설문지를 만들어 그 전 세계적으로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페이지를 보면 페이지야. 103페이지에도 이렇게 당뇨병의 그 자기 관리 측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설문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진료보러 오실 때 이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발을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당뇨병의 이런 또 하나의 합병증은 급성 합병증. 급성 합병증 주로 뭐냐면은 심한 고혈당이에요. 케토산 혈증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고혈당. 혈당이 아까 그 우리가 보통 평균 혈당이 이제 평균이 100mg per 데시리터라고 하면 뭐 100에서 아까 스파이크 하더라도 뭐 최소 당뇨 환자에서 200은 안 넘어야 하잖아요. 근데 막 이게 뭐 2000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1000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뭐 700, 800 돼서 결국에 응급실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이제 당뇨병 케토산 혈증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다행히 저는 이제 중환자실이 굉장히 잘 그 세팅이 돼 있어서 제가 또 도움을 많이 받는 거죠. 또 일부는 이 급성 합병증을 딱 해결하고 나면은 이 환자가 계속 막 못 먹는다. 못 먹는다라고 해요. 막 계속 먹으면 토한다. 그럼 결국에 내시경을 해보니까 금식인데도 위에 음식물이 그대로 남아있고 또 이제 해부학 검사라고 해서 이 당뇨병의 이 위가 음식이 제대로 내려가는지 검사를 하니까 그 2시간이 지났는데도 음식이 하나도 안 내려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합병증입니다. 당뇨병성 위마비. 결국에 이제 그 제가 이제 저희 김포 우리병원을 보면은 그 다른 대학병원 못지않게 이런 다학제적인 진료가 잘 되니까 이 당뇨병 환자들의 어떤 급성합병증, 만성합병증 관련돼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당뇨병은 결국에 혈관하고 펌프의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순환기내과, 신경외과, 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하는 겁니다. 이 당뇨병 환자는 일반인하고 똑같아요. 결국에 암이 제일 많지만은 사망 원인에 아까 암은 뭐라고 했어요? 오장육부. 오장육부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하시면 되고 그 외에 결국에 심혈관 질환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방을 해야 하는데 저희는 또 제가 많이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심장, 심내 혈관 질환 선생님들한테 제가 경동맥 초음파를 정기적으로 하거든요. 저한테 다니시면서 해보셨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경동맥 초음파를 하면 여기 혈관이 이게 보이는 게 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 뇌로 가는 혈관이 앞 심장에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4개 앞뒤로. 근데 여기가 보면은 사진 찍어 보면 여기가 이 분기부가 여기가 때가 작기거든. 근데 때가 끼다 못해서 결국에 막혀 있잖아 이렇게. 예?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게 툭 날아가면은 중풍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뇌로는 피가 잘 가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 저희 병원에서 이거 스텐트를 넣기도 하고 수술을 하기도 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너무 재밌어서 저희 그 신경외과에 이철현 그 뇌혈관 센터장님이 수술한 거예요. 이게 지금 경동맥에 떼낀 것을 보세요. 혈관을 잘라서 그 안에 뭔가를 끄집어내. 보이세요? 이게 혈관에 때가 낀 거예요. 때가. 응? 아까 보셨죠? 이렇게 누렇게. 이렇습니다. 이런 게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준 건데 이게 빼는 거예요. 어디 지금 이게 무슨 우리 수도국 막힌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내 혈관이 이렇게 막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검사를 안 하면 이건 우리 혈관은 95% 막힐 때까지는 거의 증상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미리 검사해서 때도 빼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집에도 열심히 수선하는데, 그쵸? 하수구도 막힌 거 뚫고, 상수도 하는데 우리 혈관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수술로 떼내기도 하지만 여기다 스텐트를 넣어갖고
여기 좁아져 있죠. 이것도 이렇게 뚫어놓는 거예요. 피가 가게. 그러니까 그 오셔서 제가 가끔 이제 합병증 검사하자면 뭐 비용도 그렇고 가장 많은 원인은 뭐냐면 바쁘다. 아유, 바쁘다. 빨리 가야 한다. 그래서 또 안 해요. 그래도 안 하고 안 하다가 또 나중에 정말 응급실 중환자실로 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합병증 검사를 꾸준히 하셔야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혈관입니다. 혈관. 아니, 그 심장. 이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은 크게 이렇게 세 개가 있어, 세 개.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뛴다고 했어요? 10만 번. 근데 이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응? 그 심한 통증과 함께 급사할 수가 있어. 여기 보면은 가장 중요한 혈관 하나가 제일 막 99%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서 응급실에 왔죠. 근데 저희 그 순환계내과에서 뚫어준 거예요. 스텐트를 넣어서. 그리고 또 하나, 발. 이미 당뇨 발 때문에 피도 안 가는데 계속 모르고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합병증, 당뇨병 발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무좀도 심하고 여기 막 다 이렇게 이런 상태로 오신 분들을 보면은 결국에 이 신경이 문제도 있지만은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혈관도 막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막히는 거 많은데 저희는 다행히 그 순환계내과하고 또 이제 영상의학과에서 그 이 중재 시술을 하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이런 혈관을 뚫어 놓습니다. 이 다리 수술을 하더라도 피가 가야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피가 가게 이런 시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혈당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뇨병은 혈관 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이런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는 병이고, 그걸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 도움을 받는 다학제적인 진료, 그리고 그 정기적인 합병증 검사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 온 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와서 좀 많이 좀 놀랐어요.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도 달고 있고 계시지만 또 저희한테 와서 그 교육 받으신 분들도 많고 이런 시스템이 아직은 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슐린이라든지 당뇨병 교육 이것도 좀 만들었고, 이사장님 그 원장님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 또 이제 그 당뇨병 전문 교육팀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려 있습니다, 공간이.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상담하고 제발 무단결석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합병증 관리도 정기적으로 해서 이 영원한 삶, 이 당뇨병의 국제 당뇨병 학회의 로고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동그란 겁니다. 파란색은 건강하다, 동그라미는 영원하다. 그 건강한 삶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정말 힘들게 제가 너무 존경하고 또 친하기도 한 우리 선생님들을 모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네 명이 한꺼번에 한 사진이 나온 사진을 찾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2018년 저희 그 조현민 교수님이 그 당뇨학회 그 총무이사님 하실 때 그때 이제 국제학술대회 겸 당뇨병학회 50주년 기념 행사 때 찍은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 조현민 교수님 뭐 지금도 그렇지만 피부도 좋으시고 관리를 잘 하시는, 저는 조현민 교수님을 이제 그 워낙 친하긴 한데 작가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워낙 책을 집필 활동을 많이 하셔서. 그다음에 여기 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광훈 회장님 여기 계시고, 그 김대중 교수님 찾다 보니까 여기 계시더라고요. 그때 김대중 교수님이 그 당뇨병학회 홍보이사님을 하실 때인데 여기 계셨고, 여기에 정말 우리나라의 그 당뇨학회를 이끌으셨던 이사장님들이 다 계십니다. 그리고 뭐 일본, 중국 여러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서 좀 이게 2018년인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병원이 굉장히 이제 의사들 진료하는 공간은 굉장히 삭막하죠. 삭막하죠. 근데 저희 병원 그 보셨겠지만 뒷뜰에 보면은 이렇게 시화전도 하고, 사실 이렇게 막막한 병원을 굉장히 따스하게 바깥이나 바깥에서 환자들께 그다음에 또 이제 안에 있는 직원들에게 굉장히 따뜻한 온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우리 그 부이사장님, 그다음에 행정원장님 이렇게 감사를 드리려고 사진을 한 장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는 당뇨병은 혈당을 넘어서 합병증 관리하는, 꼭 그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진료실 들어오시면서 혈당 스파이크 있다고 하시는 분들, 이제 스파이크가 아니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잔물결로 만들어 와야 한다. 그쵸? 잔물결. 우리 그 조민 교수님 강의를 듣고 잘 못 들었다 싶으면 오늘 그 집에 가서 책을 다시 형광펜 칠해가면서 공부를 해오세요. 아셨죠? 예. 모쪼록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